전치 1년이라던 베른트 레노의 부상 어떻게 4주로 줄었을까요? 박사님 20일 날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아스널 경기에서 제가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레노 선수가 공을 공중볼을 캐치하다 넘어져서 비명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질렀어요. 그거 보셨나요? 네, 엄청난 비명 소리와 함께 이제 네. 무릎이 꺾이는 장면을 봤는데 네. 사실 그걸 자꾸 리플레이를 해서 보여주니까 약간 아우, 트라우마가 네. 좀 남았습니다. 저는 소리도 정말 엄청나게 놀랐는데 말씀하신 대로 리플레이를 보여줘서 정말 심하게 꺾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자마자는 1년 정도 결장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도 봤을 때는 크게 다친 걸로 보셨나요? 네, 그 보자마자 이제 생각이 들었던 부상은 이제 예상할 만한 부상은 그런 형태로 이제 꺾였을 때 전방 십자인대가 잘 다치는 그런 어떤 부상 형태였는데 그 최소한 뭐 내측 측부인대도 많이 파열이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과가 굉장히 의외였는데 네. 굉장히 다행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이번 주엔 뭘 할까 이렇게 막 해외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스널이 공지를 올린 거예요. 베른트 레노가 4주에서 6주 후면 풀 트레이닝에 복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전치 4에서 6주면 훈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 그 정도면 뭐 아주 그 무릎 주변 인대가 경미한 부분 파열 내지는 부분 파열이 됐더라도 심하지 않은 정도의 부분 파열이면 그 정도 복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무릎은 조금만 꺾여도 몇 개월인데 그렇게 많이 꺾였는데도 4주에서 6주면 말씀하신 대로 무릎 중에서는 가장 조금 다쳤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뭐 염자 중에서도 아주 그렇게 경미한 건 아니고. 그렇게 경미한 정도는 네, 아니고. 우리 홀랜드 선수가 굉장히 경미하게 예. 다쳤지만 뭐 한 그래도 일주일 이상이 걸렸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4에서 6주 정도면 뭐 부분 파열 정도고 그렇게 경미하지는 않은 거죠. 근데 그렇게 꺾였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다친 거는 레노 선수가 천운인가요? 아니면은 뭐 무릎이 강하거나 뭐 유연성이 좋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꺾이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전형적인 그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혹은 전형적인 뭐 후방 십자인대 손상이 올 정도의 그런 양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런 양상은 아니었어요? 네, 좀 애매한 양상으로 꺾이긴 꺾였는데 무릎이 휘청거리는 정도가 혹은 그런 다음에 통증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어느 정도 손상은 예상이 됐는데 4에서 6주면 천만다행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걸 무릎을 들여다볼 수는 없고 그럼 MRI를 찍어서 이럴 때는 정밀 진단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MRI를 찍어서 안에 있는 구조물과 뭐 주변에 있는 조직들의 네. 어떤 이제 부상 정도를 보는 건데 뭐 4에서 6주 정도로 이제 명확하게 그렇게 공식 발표가 된 거 보면 MRI 검사 이후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도 이제 환자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 크게 다쳤다고 왔는데 별게 아니었던 경우가 있긴 있나요? 그렇죠.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형적인 어떤 큰 부상을 예상을 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하고 나면 그 경미한 부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전문 축구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이나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 MRI를 아주 작은 손상이어도 네네. MRI를 찍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짐작해서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MRI나 이 정밀 검사의 목표가 있는 부상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부상이 경미하다 혹은 부상이 없다. 네.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선수들한테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상은 또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이날 뭐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레노 선수가 나가면서 그 아픈 와중에도 그 무페이 선수한테 가서 손가락질 막 하면 너 때문에 다친 거야. 근데 그거 보셨죠? 그걸 봤는데 저는 사실 이 레노 선수가 좀 덜 아픈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못 할 텐데 근데 그 정도 화가 났든지 아니면 좀 덜 아프든지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정도로 우리 상대 수비수 무페이 선수는 제가 봐서는 뭐 부상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 박사님 보시기에는 박사님 뭐 축구 많이 보시고 부상 장면을 많이 보시니까 직접적으로 뭐 일부러 밀었다거나 아니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 근거가 이제 그 부상 장면 이후에 주심이 뭐 경고를 준다든지 반칙 선언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접촉 상황이 있었긴 있었지만 네. 뭐 그렇게 과하거나 아니면 이 고의적인 그런 어떤 접촉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심이 보는 경기에는 유독 이제 부상이 많고 판정 시비가 많다는 팬들의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뭐 그런 판정이 전혀 이제 문제는 없었다라고 일단 보시는 거죠? 네, 레노 선수가 이제 좀 화가 났던 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받을 볼이었는데 아, 왜 와서 점프를 쓸데없이 했냐. 그러면 우리 선수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 상대가 볼을 잡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네. 그렇다고 포기하고 달려들지 않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태클을 하지 않는다면 네. 그 지구 의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뭐 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이것은 닥터 풋볼의 의견이 아니라 정태수 박사님의 의견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박사님만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퍼디난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퍼디난드 선수도 축구는 이 컨택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촉,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를 가지고 네. 태클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네. 어느 정도 이 컨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그 합의가 된 스포츠잖아요.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무페이 선수가 비난받을 짓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무페이 선수는 인터뷰에서 고의로 한 게 아니었고 어쨌든 가서 이 전반이 끝나고 가서 감독에게, 아스널 감독에게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4주에서 6주에 끝나서 이 논란이 아주 길게 가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박사님, 그래도 무페이 선수에 대한 아스널 팬들의 분노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보는데, 박사님이 이제 상처를 다루는 의사로서 그래도 아스널 팬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초반 몇 경기를 거치면서 이제 아스날이 좀 부상 선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넘버 원 골키퍼도 이제 부상 당하면서 또 팬들의 실망이나 걱정이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축구 고유의 본질인 이 컨택 스포츠로서 이해를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무페이 선수에 대한 그 지나친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레노 선수가 생각보다 부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내년 시즌에는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로 위안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하고 보니까 마지막 멘트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닥터 풋볼은 레노 선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레노 선수 화이팅입니다.